20세기와 21세기의 격병위를 살아낸 허구적이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한국인 이홍렬은 인내, 희생, 그리고 깊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1954년 6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딛고 일어선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은 그의 회복력이 강하면서도 연약한 인격을 형성했습니다. 두 아들 이재혁과 이재준의 아버지였던 이홍렬은 평생 교육계에서 자랑스러운 경력을 쌓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그를 눈물 짓게 했던 슬픔과 고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헌신,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애도하게 만든 비극적인 최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깊고도 힘겨운 사랑부터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이홍렬의 이야기는 가족과 이상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창화입니다. 이홍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5년 오랜 폐암 투병 끝에 사랑하는 아내 수진을 잃은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만난 수진은 그에게 삶의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시기에도 항상 그의 곁을 지켜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 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1978년에 결혼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성격의 수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희생했고 홍렬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수진이 암 진단을 받자 홍렬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과 자원을 그녀를 돌보는 데 쏟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홍렬은 종종 그녀의 병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일부도 함께 죽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홍렬은 바쁜 일정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수진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역사학 교수였던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내와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는 장남 재혁에게 수진을 데리고 여행을 가지 않았거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죄책감은 그의 모든 성공 뒤에 드리운 그림자가 되었고 그는 자신이 잃은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막내 아들 재준과의 이별 또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반항적인 성격의 재준은 서울을 떠나 부산에서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는 오랜 세월 지속된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화해했지만 홍렬은 그 중요한 시기에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항상 느꼈습니다. 이홍렬은 교육과 역사 분야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여정이었지만 실패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순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1976년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후 그는 서울 강남에서 중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그는 활기찬 말투와 무미건조한 역사 이야기를 감동적인 수업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으로 학생들에게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1985년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장학금을 받았고 그곳에서 식민지 시대 일본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1990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높은 학문적 호평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홍렬 교수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수많은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0년 한양대학교 사학과 학과장으로 부임하며 그의 경력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 현대사 관련 저서 3권을 출간했는데 그중에는 대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책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 관련 여러 TV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아
한국의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2002년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아 한일 간 역사적 상처 치유에 있어 교육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이 발표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국제학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렬 교수의 경력은 좌절과 도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5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당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이 프로젝트는 실용성 부족으로 거부되었고 그는 모든 노력이 무산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재혁에게 거부 통지서를 받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까지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교육, 연구, 그리고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또한 그를 여러 번 지치게 했습니다. 강의나 책 한 장을 끝내기 위해 밤을 사운 밤, 재준의 피아노 독주회나 중요한 가족 행사를 놓쳤다는 것을 깨닫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무력감과 죄책감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홍률의 업적은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로서 그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역사를 단순한 학문이 아닌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젊은 세대의 역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북돋우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무료 역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2006년 한양대학교에 수진 장학 기금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의 개인 저축과 동료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이 장학 기금은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홍렬 교수는 한국사에 대한 저술과 강연을 통해 문화적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열쇠라고 믿었고, 한국 독립운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그가 소중히 간직했던 또 다른 프로젝트는 산업화 시대 한국 노동자들의 역사에 관한 책을 집필하는 것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재혁과 재준에게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도록 격려하며 지식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자신의 이상을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오래도록 기억될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홍렬의 사랑과 결혼은 달콤하면서도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1975년 서울대학교 역사 동아리에 함께 들어가면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밝은 미소와 날카로운 지성을 지닌 수진은 홍렬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역사와 문학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3년간의 교제 끝에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7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 속에서 재혁과 재준, 두 아들을 얻은 이홍렬의 결혼 생활은 홍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돌보고 힘든 시기에 그를 격려하는 등 항상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홍렬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슬픔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2005년 수진의 죽음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년 홍렬은 수진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동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죽은 후 그는 오랜 우울증에 빠져 친구와 동료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재혁에게 수진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해야 했기 때문에 수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죽은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또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반항적인 성격의 재준은 그와 자주 다투었고 홍률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실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는 나아졌지만 이러한 긴장감은 그에게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홍률은 2024년 3월 15일 서울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그는 한양대학교에서 중요한 강연을 준비하며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아침, 그와 함께 살던 재혁은 한국사 관련 문서 더미 옆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한양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수백 명의 학생, 동료, 그리고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하얀 꽃다발과 학생들이 보낸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가 자신의 삶을 바꾼 스승이라고 썼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의견이 달랐던 재준군은 추도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홍률의 장례식은 단순한 작별식이 아니라 그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한양대학교와 연세대의 많은 동료들은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그의 공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유명 언론인이 된 옛 제자는 홍률이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문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의 헌신과 관대함을 보여주었지만 참석자들은 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례 지도사 재혁은 부모님을 기리는 의미로 수진이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를 골라 장례식에서 연주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장례식이었지만 이상과 가족을 위해 삶을 바친 한 남자의 눈물과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